4단원 시작하도록 할게요. 4단은 문학의 갈래와 구조라고 해서 향수, 종탑 아래에서 두근두근 새, 내 인생, 수호제기, 각각, 시, 소설, 시나리오, 수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서정갈래, 서사갈래, 극갈래, 교술갈래 이렇게 4개 나오져 있는데 오늘은 1번 향수 서정갈래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할게요. 밑으로 내려와도 뭐 별거 없죠.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단원의 길잡이 문학갈래의 특성에 따른 형상화 방법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아, 갈래에 따라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방법이 다르구나. 문학작품은 중요한 얘기네요. 작품의 구성 요소의 전체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다. 내용과 형식이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내용과 형식이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다. 여기 체크. 밑으로 내려가서 단원을 열면 뭐 특별히 중요한 내용은 없고 읽어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거는 문학은 서정, 서사, 극, 교술 네 갈래로 나눕니다 라는 것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 서정 갈래에 해당되는 거니까 서정 갈래의 특징을 정확히 살펴보고 가자 정도가 되겠죠. 서정, 서사, 교술, 극 요 네 가지가 모여서 문학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본격적으로 이제 나올 거고요. 배울 내용, 향수, 현대시 향수 감상하고 서정갈래의 특징을 알고 작품의 구성 요소와 전체의 관계를 이해해 봅시다. 밑에 남아져 있는 것들도 전부 다 같은 내용이고요. 오른쪽으로 오셔서 미리 생각해 보기, 배울 내용과 관련하여 자신과 관련 있는 것을 경험해 봅시다. 일단 밑줄 그을까요? 문학에는 서정, 서사, 극, 교술 갈래가 있지. 문학의 구조에는 좀 어려운 말이 있지만 일단 문학의 갈래는 시, 소설, 희곡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닌가? 뭐 나쁘지 않은 얘기. 문학의 구조라는 말이 좀 생소해. 어떤 구조가 있다라는 건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있는 구성체인 거. 아유 훌륭한데 문학은 그러면 무엇의 구성 요소로 아까도 체크해 놨었던 내용과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학작품이란 내용과 형식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요 라고 확인해 놓으면 되죠. 이 단원에서의 알고 싶은 것을 질문 형식으로 한번 말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갈 겁니다. 4의 1단원 향수 조금만 크게 해볼까요? 4의 1단원 향수 학습 목표 형상화 방법을 중심으로 서정갈래의 특징 형상화 방법 서정갈래의 특성 서정갈래에서의 작품의 구성 요소와 전체 사이의 유기적 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학 활동을 합니다. 왼쪽 보죠. 이 단원에서의 배울, 향수에서의 배울, 글의 종류는 시인데요. 서정갈래. 서정갈래의 특징이 무엇인지 민요를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럼 우린 생각해야 되겠네. 민요도 서정갈래에 들어가는구나. 가사가 운율을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고 민요는 서정갈래고 서정갈래는 운율이 꼭 있어야 되나 보구나. 노래의 가사와 서정갈래의 연관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른쪽 볼게요. 다음 민요를 잘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제주 민요래요. 너영나영. 아침에 우는 새는 배가 고파 울고요. 슬픈데. 저녁에 우는 새는 님이 그리워 운다. 꼭 맞아떨어지진 않지만 너영나영 두리둥실 놀고요. 낮에 낮에나 밤에 밤에나 상사랑 이러구나. 무슨 얘기하고 싶어요? 배고프단 얘기인가? 아니요. 님이 그리워 운단 얘기지. 왜? 배고프단 얘기는 한 번밖에 안 나왔는데 사랑이로구나. 사랑은 배가 고픈 것보단 그리움하고 관련되어 있으니까요. 저 달은 둥근 달, 산 넘어가고요. 이 몸은 언제면 님 만나서 사나. 여기에 나와 있는 산은 둥글산, 달은 산 넘어가서 어쨌든 다른 산을 만날 수가 있는데 이 몸은 언제 하여 님 만나서 사나. 나는 님과 만날 수가 없구나.
너영나영 둘이 둥실 놀고요. 낮에나 밤에나 상사랑이로다. 어머, 선생님 이연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각 연의 마지막 셋째 줄, 넷째 줄은 반복이 되고 있네요. 네, 요 정도면 후렴구입니다. 라고 확인해 놓으면 되겠지. 이렇게 체크해 놓은 것처럼 후렴구가 반복이 되는 것처럼 어때요? 정확하게 꼭 맞아떨어지진 않지만 왠지 끊어읽기 좀 자연스럽지 않나? 밑에 1번 이 민요를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운율이 느껴집니까? 운율에다가 체크. 이 민요는 소리내어서 읽어봤더니 리듬감이 느껴집니다. 이러한 느낌은 아침에 우는 새는 배가 고파 울고요처럼 한 줄을 네 덩어리로 끊어 읽는다. 사음보 율격. 너영나영 둘이 동실 놀고요. 낮에나 밤에나 상사랑이로다. 와 같은 억구의 반복을 통해서 형성되는 운율과 관계가 깊습니다. 이 시적 화자는 어떤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님과 함께 살고 싶은 소망. 이렇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뭐라고? 님을 그리워하는, 님과 사랑하고 싶어 하는 소망이라는 내용을 사음보 율격과 억구의 반복, 후렴구의 반복을 통한 후렴구의 반복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다. 이 시는 내용과 요러요러한 운율을 형성하는 형식이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어요. 밑에 나와 있는 참고 자료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 단원에서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시의 운율. 운율은 시의 특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로 같은 음성 구조를 가진 표현이 같은 자리에서의 거듭 나타날 때 느껴지는 음악적 효과를 말합니다. 말 되게 어렵게 길게 해놨네. 같은 음성 구조를 가진 표현이 같은 자리에서 거듭 나타날 때 두 글자로 줄일 수 있어요. 뭐라고? 반복. 반복을 통해서 느껴지는 음악성. 운율은 소리, 반복성, 규칙성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운이라는 말은 일정한 위치에 일정한 소리를 가져오는 규칙성, 한시나 영시에서의 나오는 같은 소리의 반복을 말하고 운율에서의 같은 소리의 반복. 율이라는 것은 율격, 일정한 소리나 시간적 반복 규칙과 관련된 것으로 음의 강약, 장단, 고적, 규칙적인 반복을 포괄합니다. 운율. 하지만 중요한 말은 뭐예요? 운율은 반복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시에서 어느 부분이 반복이 되고 있는가? 그런 애들을 찾으러 가면 되지. 오른쪽 페이지 넘어갈게요. 향수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일단 단어 뜻 알려줬으니까 밑줄. 고향과 그리움에서 연상되는 것을 자유롭게 쭉쭉쭉 한번 적어보시고요. 밑에 제재계관, 자유시고 서정시고 향수라는 시에 대한 얘기예요. 자유시, 형태 시의 연과 행의 배열이 자유롭습니다. 서정시, 감정을 풀어냅니다. 향토적, 시골스럽다는 이야기고요. 묘사적이라는 이야기는 시각적 심상이 많이 쓰이나 보네. 감각적이라는 말은 다양한 심상을 여러 가지 많이 사용합니다. 요 정도겠죠. 제재는 고향의 추억이고요. 주제는 언제나 중요하죠. 고향에 대한 그리움. 요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향수. 이 시는 제목이 주제구나. 특징, 참신하고 선명한 감각적 심상, 시각청각, 후각, 촉각, 미각, 공감각 중에 어떤 게 쓰여 있는지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 후렴구가 반복이 되는 병렬식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향토적 소재가 사용되고 있어요. 뭐 별로 어려운 말은 없죠. 됐고 오른쪽 됐고요. 옆에 오른쪽 우리는 이 향수라는 시를 배우면서 서정갈래가 도대체 무엇인지 구성 요소와 형상화 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향수의 구성은 뭔지 우리 이미 알고 있죠. 향수의 구성 방식은 무슨 방식? 병렬식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
화자의 정서에 대해서 표현해 봅시다. 화자의 정서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고향에 대한 그리움. 향수의 표현상의 특징과 효과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무슨 법, 다양한 비유법 나오면 걔네들 찾으러 가면 된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죠. 향수 제목 밑에 볼게요. 이 시는 밑줄 가난하지만 평화로웠던 고향의 모습을 회상, 고향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노래한다. 각 연의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고향의 풍경을 그리고 있으며 그래서 아까 묘사적이라는 말을 썼구나. 후렴구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집약적으로 담겨져 있다. 후렴구가 있군요. 전체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왼쪽 봅시다. 이 부분. 고향을 드러내는 소재 각각 여러 가지들이 있고요. 고향의 모습은 이 말이 중요해요. 풍요로워서 그리운 게 아니라 가난하고 고단했지만 평화롭고 정겨웠습니다. 나중에 써먹을 거니까요. 2연, 4연 이렇게 따로 체크해 놓을게요.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 시에서의 운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나? 뭐만 찾으면 된다? 반복되는 것을 찾으러 가라. 특정 식구가 반복이 됩니다. 후렴구가 반복이 됩니다. 반복. 시에서 반복을 하면 뭐가 생긴다? 운율이 형성이 된다. 오른쪽으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오른쪽 본문 2해, 후렴구의 2해, 기능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옆에다가 물음표, 그곳, 고향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아니요. 꿈에서도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후렴구가 나오면 1년 끝, 2년 끝, 3년 끝 각 연의 시상을 매듭지어서 연과 연을 구분합니다.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꿈에서도 잊혀지지 않는다는 정서를 집약적으로 제시한다.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되니까 운율을 형성합니다. 그곳이 잊혀지지 않아요. 그리움이 심화됩니다. 같은 얘기 5번이나 했으니까 시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합니다. 혹은 형태적 안정감을 유지합니다. 정도 되겠고요. 시의 표현 기법은 나올 때마다 찾을 것이다. 라고 확인해 놓으면 되겠지. 왼쪽 밑에 볼게요. 21페이지 왼쪽 밑에 핵심 정리, 시의 향수의 구성 요소와 전체의 관계, 어머 세상에 시뻘건색으로 네모해 놓고 이 교과서 여러분 편제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다. 이 시는 운율, 무엇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합니다.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사용하고요. 소토속적 소재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표현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들 구성이 모여서 향수라고 하는 시를 만들어내고 운율, 감각적 심상, 토속적 소재의 시어와 표현 기법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하는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옆에다 쓸게요. 시 향수의 구성 요소와 전체의 관계, 이러이러한 그냥 이렇게 쓸까요? 나와 있는 거니까, 교재에 나와 있는 거니까 4가지 구성 요소가 결합하여 고향에 대한 그리움, 향수라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준다.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써놓은 말은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앞 페이지로 넘어와서 이제 시 본문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 시는 노래도 있어요. 엄청 멋있어. 노래가 막 기승전결이 있어. 불러달라고. 넓은 벌 동쪽 끝으로. 됐어. 더 잘 부르는 아저씨들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시작합시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줄대는 옛이야기를 어떻게 쫑알쫑알 자꾸 짓거리고 있는 실개천이 휘돌아서 나아가고
실개천이 쫑알쫑알대고 있대요. 사람처럼 의인법. 그런데 우리는 의인법을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최근 들어서는 문제에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오고 있죠. 무정물을 인격화하여 대상을 표현합니다. 혹은 사물에 사물의 인격을 부여하여 이러한 말을 쓰고 있다고요. 근데 실개천이 지질됩니다. 쫑알쫑알 되고 있대요. 청각적 심상 쓰이고 있네. 옛 이야기 지질되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이런 느낌인 거죠.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동산의 들판에 올라가서 멀리 바라보고 있는데 옛 이야기 지질되는 실개천이 이렇게 휘돌아서 나아가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겠네.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있는 장면을 보려면 어떻게 봐야 돼? 멀리서 봐야지. 멀리서 바라본 경치, 원경.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어떻게? 해가 질 무렵. 여기에서는 소리가 낮고 느리게, 약간은 좀 구슬프게,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여기에서는 얼룩배기 황소가 있는 걸 가까이 있는 황소를 봐야 되겠죠. 근경.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 표시해 놓고 1년은 시선의 이동에 따른 시상이 전개가 되고 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 금빛 시각이죠. 게으른 울음 청각이지. 소가 금빛을 만들어내나? 아니요. 소가 울고 있지. 근데 그 우는 게 시각적인 심상으로 보입니다. 청각을 시각처럼 표현했어요. 청각의 시각화, 공감각적 표현. 공감각적 표현은 최근에는 또 뭐라고 씁니까? 감각을 다른 걸로 바꿔놓습니다. 감각의 전이 라는 말을 쓰면 되겠지. 그곳 어디예요? 고향이죠.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물음표 동그라미 알고 있죠? 우리 공부할 때 물음표 동그라미면 답 알면서 물어보는 거. 서리법. 서리법은 어디에 들어간다? 강조하기에 들어갑니다. 무엇을 강조합니까? 시적 화자의 그리움의 정서를 그리움의 정서를 강조해 주고요. 어쨌든 반복되는 거니까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합니다. 연의 구분 및 시 전체의 통일성을 부여해 줍니다. 1년에 나타나 있는 고향은 어때요? 평화롭고 여유가 느껴지고 있죠. 다음 2년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방이 있어요. 옆에서 이제 장작도 떼서 아랫목이 있고 윗목이 있고 그러는데 장작도 많이 떼기도 힘들지. 그래서 집 안에 이렇게 화로를 하나 갖다 놓고 있습니다. 방 안에 화로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겨울. 그치. 여기서 이렇게 굴뚝에 연기도 나고 있겠지.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계절적 배경은 겨울이고요. 따끈따끈하게 있었던 애들이 이제 열기는 가시고 재만 남고 재도 식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추상적 개념을 제가 식어가는 거 눈으로 보이게 표현해놨죠. 시간적, 추상적 개념의 감각화. 빈밭에 밤바람 소리가 들리는데 이 밤바람 소리가 따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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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달리게 합니다. 소리는 청각이고요. 말을 달리게 하는 거는 보이는 거죠. 시각이네요. 감각이 두 개 섞여져 있죠. 공감각적 심상, 청각의 시각화. 밤바람이 말을 달리게 하고 있습니다. 놓치기는 쉽지만 어떻게 의인법도 쓰여 있습니다. 엷은 졸음에 잠깐 얕게 든 잠도 힘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 아버지 늙으셨네. 조금만 졸려도 견디기 힘드신가 봐요. 안쓰럽지 않나? 집벽에를 보다 보이시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겨울밤의 전경, 늙은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는 늙은 상태에서의 어떻게 해요? 약간은 고단한 생활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1년보다는 조금 분위기가 차분해지고 약간 서글퍼지는 그런 느낌? 3년 보러 갈게요. 흙에서 자란 내 마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적 화자. 나는 흙이 고향이죠. 시적 화자. 나에게 있어서 고향은 뭐 시골? 농촌이라고 쓸까요? 농촌입니다.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러 나는 파란 빛을 하늘빛을 잡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활을 숑 하고 쐈었나 봅니다. 파란 하늘빛 꿈과 소망 이상세계를 그리워하여 여기에서는 이상세계를 동경해서 함부로 쏜 화살 그러네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가졌었던 그래서 활을 쏘고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 활 찾으러 가야지. 그 활 찾으러 가야 되지 않겠어요? 풀숲에 활이 이렇게 떨어져 있나 봅니다. 풀숲 이슬에 함초롬 휘적시던 곳. 함초롬이라면 뭐예요? 젖거나 서려 있는 모습이 가지런하고 차분한 모양. 그러니까 여기 촉각적 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놓치기 쉽지만 파란이 아니라 파아란 시적 허용이 쓰여져 있었네요. 3년에서의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예요? 어린 시절 나는 꿈이 많았습니다. 이상세계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었죠. 역시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잊혀지지 않습니다. 4연 보러 갈게요. 농촌의 풍경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네. 맞아. 윗돌이 안 입고 다니죠? 남자애들. 아내예요. 맨발로 일하고 있죠? 이삭을 짚고 있고요. 오, 이 여동생이에요. 어린 누이입니다. 귀밑머리가 날리고 있어요. 한번 시작해 봅시다. 전설 속에 나오는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지규밥.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 어린 누이에 대해서 묘사해줬죠. 뭘 뭐에다 표현했어요? 검은 귀밑머리를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에 비유한 거지. 검은 귀밑머리를 원관령. 밤물결에 보조관령. 을 지규법으로 연결했습니다. 역동적인 이미지.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 어린 누이 어때? 사랑스럽고 구김살이 없는 모습을 역동적으로 표현해줬죠.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 어린 누이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아내는 소박하고 평범하고 사철 발벗고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가난하고 고단합니다. 혹은 바빠요. 요거까지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네.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사연은 어린 누이와 아내의 모습인데 3년이나 1년과는 달리 어떻게 해요? 가난하다는 얘기가 있죠. 고단하다는 얘기가 있지. 바빠요. 이런 얘기도 있었네요.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잊혀지지 않을 거야. 하늘에는 성금별, 듬성듬성한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별이 발을 옮기고 있대요. 사람처럼 의인법. 별이 발을 옮기고 있다. 별이 이동을 하고 있다. 시간의 흐름이 나타난다. 어머! 위에 시간의 흐름 나타낸 거 있었는데 어디에? 이연에. 이연의 질화로에 제가 식어지면 진짜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야. 진짜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물론 느낌은 완전 다르겠지. 그분들은 엄청 잘 부르니까요. 하늘에는 듬성듬성한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너무 멋있지 않아? 별이 발을 옮기는데 어딘가에 모래성이 있는데 이곳으로 발을 옮기고 있대. 동화적이고 신비로워.
서리가 내리는 가을의 까마귀가 우지짓고 청가.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지붕이 초라해 가난하다는 얘기네요. 앞에 요 말 하나 놓읍시다. 우리는 가난했어요. 하지만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단란하고 정겨웠었던 우리 집, 나의 고향.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오연에서는요, 단란하게 살았습니다. 위에다가 하나 써놓죠. 가난했지만 가난 벗듯 그러나 단란하게 살았었습니다. 1에서부터 5연까지 전체적으로 다 고향의 모습,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지는 않죠. 그랬송? 뭐라고? 그 말 떠올리면 되지. 이 시는 병렬식 구조였었지. 그래서 그 말을 썼구나 라고 확인해 놓으면 되겠죠. 밑에 나와 있는 핵심 정리는 다 아까 읽어봤으니까 됐고요. 오른쪽에 다양한 표현 방법 여기 있는 것들 다 찾았으니까 됐을 거고. 밑으로 내려옵시다. 이 시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과거 회상하고 있죠. 고향을 아름답게 추억하고요. 현실 극복 의지는 딱히 드러나 있지 않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요. 가족에 대한 애정이 있지. 옛 이야기 지질됩니다. 쫑알쫑알되고 있어요. 청각적 심상. 아우 따가워. 촉각적 심상. 3번 가난한 고향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시어를 찾아 쓰세요. 5연에 나타나 있는 우리 대놓고 가난합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었어요? 초라한 지붕. 이렇게 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 시 향수를 읽고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1번 이 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 표에 빈칸을 채워봅시다. 시간을 드러내는 시어, 공간을 드러내는 말, 화자가 떠올리는 대상. 사실적으로 시를 이해하는 거라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고 뒷페이지에서 한 번 더 확인할 거예요. 하지만 꼭 외워두실 필요는 없지만 그냥 찾아낼 수 있으면 되는 정도, 그 정도로 확인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곳에 그려진 고향은 어떻습니까? 정겹고 평화롭죠. 유년 시절의 추억이 있는 농촌이고요. 가난하고 고단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단란한 가족이 있었지. 꿈에도 이칠리야, 꿈에서도 잊혀지지 않을 만큼 그리운 곳입니다. 밑에 2번 이 시에 묘사된 고향의 모습을 자유롭게 그려봅시다. 왜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린대? 이렇게 아내인 것 같죠? 평범하고요. 누이인 것 같네. 사랑스러워. 평화로운 모습. 됐어. 다음 페이지. 이 시에 두드러나게 나타난 화자의 정서. 세 글자면 끝이지. 뭐라고? 그리움. 살펴봅시다. 가난하지만 평화로운 고향. 너무 그리워요. 잊을 수 없어요. 돌아가고 싶어요. 몸은 떨어져 있지만 꿈에서도 잊지 못합니다. 고향에 가고 싶다. 그런 말씀이면 됩니다. 밑에 이 시 향수를 통해 드러나는 서정갈래의 특징을 알아봅시다. 일단 별표. 빨간색으로 별표할 건데 서정갈래의 특성. 이 시를 읽고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가 뭐 있습니까? 반복되는 것만 찾으면 됩니다. 뭐뭐하는 뭐뭐하던 곳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을 다른 말로 대구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라는 후렴구의 반복. 이 시에서의 감각적 심상이 드러나는 표현을 찾고 이러한 표현을 사용해서의 얻는 효과가 뭔지 시각, 청각, 촉각 헷갈릴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공감각적 심상, 금빛 게으른 울음,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온다? 밑줄 치고 A, A와 같은 심상이 쓰여져 있는 것 찾기 1, 2, 3, 4, 5번 그 중에서 공감각적 심상 찾으면 된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공감각적 심상은 감각의 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니까 이 표현은 꼭 기억해 두시라.
이러한 다양한 심상을 써서 얻을 수 있는 효가 뭐 있어요? 고향의 모습을 생생하고 다채롭게 형상화합니다.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요. 향수를 불러일으킵니다. 다음 페이지. 이 시에 쓰인 시어나 식구의 표현 방법과 의미를 살펴볼게요. 옛이야기 쫑알쫑알대는 실개천 의인법.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알면서 물어봤다 서리법.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지규법.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 밤물결이 춤추고 있어요. 요 부분에 주목을 한다면 화류법. 오히려 의인법 정도도 나쁘진 않은데 어쨌든 밤물결이 춤추고 있습니다. 역동적이에요. 우리 누이 동생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아 사랑스럽고 신비로워. 밑으로 내려오자. 함축적 의미를 찾은 식구를 찾아 그거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 왜 함부로 활을 쐈었을까? 어릴 때에는 주저함이나 거침없이 자유분방하게 행동했으니까. 미지의 세계 파란 하늘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표현했으니까. 아내, 너무 예쁘면 안 되나? 왜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다라고 표현했을까? 투박한 농촌 여인의 이미지를 드러내려고. 남편이 자기 아내에 대해 말할 때 좋은 감정 숨기고 무뚝뚝하게 표현하던 당시 남성들의 태도,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밑으로 서정갈래의 특징과 개념, 저는 이 단원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서정갈래는 화자의 주관적인 사상과 정서를 함축적이고 운율이 있는 언어로 형상화해서 시가 대표적입니다. 말소리, 어구, 음보, 글자수 등이 반복되면서 운율을 형성합니다. 감각과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심상을 활용합니다. 비유, 상징, 반어, 역설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을 씁니다. 함축적 의미가 쓰인 시어를 사용해요. 화자, 정서, 운율, 심상이 주된 구성 요소입니다. 놓치기 쉽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화자가 항상 시인, 작가인 것은 아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요? 다음은 향수의 시인과 가상으로 진행한 면담입니다. 이 작품의 구성 요소와 전체가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언제 지으셨나요? 27년에 지었습니다. 발표할 때 밝혔던 대로 발표는 27년이지만 쓴 거는 23년이에요. 향수가 어떤 작품인지 선생님께 해설을 직접 듣고 싶어요. 낯선 타국으로 떠나기 전 내 마음속 따뜻한 고향을 그리웠습니다.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잘 짜져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떤 요소에 주목하셨나요? 요 전체 대사에다가 네모. 고향의 느낌을 효과적으로 살리기 위해 질화로 집벽에 등 토속적인 시어를 사용했습니다. 각 연에 동일한 후렴구를 반복했고요. 동일한 후렴구를 반복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반복적으로 떠올렸습니다. 향수에 나타난 서정갈래의 특징을 잘 파악할 수가 있을까요? 서정갈래. 향수에는 토속적 시어와 후렴구의 반복을 통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효과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운율도 그리움을 심화해 줍니다. 시의 분위기를 살려 향수를 다시 낭송해 봅시다. 그랬더니 그 시의 분위기가 더 마음에 확 와닿는 것 같아요. 라고 되어 있겠네요. 다음 페이지. 향수, 서정갈래의 개념 계속 밑줄 그을 거예요. 시적 화자의 주관적인 사상과 정서를 함축적이고 운율이 있는 언어로 표현한 문학의 갈래입니다. 서정갈래의 특징, 말소리나 어구, 음보 등이 반복되면서 운율을 형성합니다. 감각 경험을 전달하기 위해 심상이 쓰이고요. 비유, 상징, 반어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이 쓰입니다.
함축적 의미를 지닌 시어를 쓰고요. 화자, 정서, 운율, 심상 등이 주된 구성 요소입니다. 에이 쌤 아까 나왔던 얘기네요. 반복하는 거잖니. 밑에 서정갈래의 형상화 방법. 서정갈래는 사상이나 정서를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활용하여 선명한 심상을 제시해서 독자가 시인과 같은 정서를 느끼게 합니다. 시적 화자, 운율, 심상, 함축적 의미 이러한 것들이 다 모여 있어야 서정갈래가 됩니다. 옆에 나와 있는 것들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제재 깊이 보기. 그래요. 아까 제가 초록색으로 2연하고 4연은 따로 체크해 놨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 왜 2연과 4연은 가난하고 고단한 삶의 모습을 나타냈고요. 135는 아름다운 것들. 하지만 가난하고 고단한 삶마저도 그리워요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시는 전체적으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향수에 담긴 화자의 고독과 간절한 그리움. 1년. 요 정도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고향 마을의 모습을 원경에서 제시하고 흔한 황소를 금빛 게으른 울음, 원경에서 근경으로 황소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시선의 이동에 따른 시상전개. 귀찮아도 한 번 더 쓸까? 시선의 이동에 따른 시상전개. 2연과 4연은 아까 가난하고 고달프다 그랬는데 방 밖과 방 안의 대조적인 전경, 방 밖에는 밤바람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화류법, 공감각. 방 안에 졸음에 겨운 아버지 쓸쓸하고 쇠잔해. 자꾸 아버지 이렇게 기 빠지고 있는 것 같다. 3년. 어린 시절의 모습을 낭만적으로 파란 하늘빛 이상을 그리워하여 화살을 찾아 풀섭을 헤치던 동경을 하고 있었던 희망찬 소년의 모습. 평범한 누이와 평범한 아내와 신비롭고 사랑스러웠던 누이의 모습을 제시합니다. 5연에선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 초라해요. 가난해. 하지만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도 화목합니다. 옆에 요것도 써주지. 그랬지만 우리 가족은 굉장히 도란도란 화목했어요. 어딘지 알 수 없는 곳으로 나타나는 듬성듬성한 별, 쓸쓸하고 고독한 화자의 심정. 밑에 나와 있는 27 다음 28페이지 빈칸 채워지시고요. 29에서부터 31쪽까지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요번 시험 중간고사는 일단 전체 1차 설명은 마무리가 되겠고 요번 시간에 돌아오시고 일요일 날 등원하실 때 자습서, 평가 문제집 전부 다 챙겨오시고 제가 만들어 드렸었던 교재 문제집도 잘 챙겨오시고 그게 다 되면 한 권 정도 더 나갈 수가 있다. 수고하셨습니다.